안녕하세요. 성범죄는 나한테 맡겨라. 성범죄계에서 민규철 변호사입니다. 친딸 6살 때부터 성폭행한 30대 아빠의 죄값 징역 13년,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친아빠가 친딸을 성폭행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당연한데요. 의외로 이런 일들이 많아요. 물론 친아빠가 친딸을 성폭행한 경우보다는 의붓아빠나 사촌오빠나 이런 분들이 어린 여아를 상대로 성폭행을 하는 경우가 친아빠보다는 물론 많죠. 그렇지만 친아빠에 의한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애들이 나 이거 이상해, 누구한테 이런 일 당했어, 이런 일이 애들의 입에서 나올 때 잘못하면은 사건 자체가 이상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참고하셔야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 행위를 한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아셔야 되는 게, 아동들은 성인들과 비교해서 다른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은, 애들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이 굉장히 모호해요. 이게 과연 내가 생각해서 기억하는 것인지, 내가 진짜로 있었던 일을 경험해서 기억하는 것인지, 그 경계가 모호해요. 대법원에서 2008년 7월 10일 날 선고된 판결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피암시성이 강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질문자가 계속 그렇게 물으면은 그렇게 답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어제 당한 거지? 당한 거지? 안 당했는데? 그냥 삼촌하고 놀았던 건데? 삼촌이 네 엉덩이 만졌지? 만졌지? 안 만졌는데? 삼촌이 네 바지 속으로 해서 손 집어넣은 거 아니야? 안 집어넣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엄마가 넣는지 잘 확인해봐,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애들은 그걸 그런 거 같아,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버려. 상상과 현실을 혼돈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 이게 TV에서 본 건지 꿈을 꾼 건지 혼동한다는 거예요. 아동의 나이가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된다. 이게 대법원의 기존 취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판례예요.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 잘 확인하세요. 일단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 잘 들어본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꾸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가 하는 얘기가 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요즘 녹음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두 번째, 녹음한다. 세 번째, 결정해야 돼요. 이거 그냥 넘어갈 건지 아니면 문제 삼을 건지 결정한다. 넘어갈 거면 깔끔하게 넘어가고, 이거 안 되겠다, 문제 삼을 거다, 그럼 문제 삼아야 돼요. 이게 흔들려지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넘어갈 거면은 벌써 시간이 흘러버리지 않습니까? 몇 달이 흘러가 버리면 벌써 진술의 신빙성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넘어갈지 문제 삼을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머리를 쓰다듬은 정도 행위일지, 등을 토닥거리는 행위일지 결정하셔야 돼요. 네 번째, 만약에 문제 삼기로 했다고 하면은 곧바로 고소를 할 건지 아니면은 가서 따질지, 그걸 결정하셔야 돼요. 따진다. 근데 보통 따지면은 발뺌을 할 수 있지만 인정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인정을 하게 되면은 녹음을 하든가 문자를 보든가 아니면 여러 명이서 같이 듣든가,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생인 사촌오빠가 유치원생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엉덩이를 만졌다. 따져야죠. 자백을 받아내세요. 왜 사람들이 자백을 하는지 아세요? 친족이니까. 자백하고 사과하면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를 따지면은 저 사람은 발뺌할 거야, 예상된다고 하면 따지는 것은 생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백 받는다. 이제 자백까지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줘야 돼요. 고소 여부를 결정해야 돼요. 고소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할 거면 빨리 하세요. 이거 2년 3년 지나지 않습니까? 문제가 희미해져. 그러다 보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린 아이의 기억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2년 3년이 지나면 그 기억 자체가 왜곡되거나 희미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진술의 신빙성이 깎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고소했으면은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 게 2년, 3년이 지남으로써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안 그럴 것 같지만 정말로 많은 일들이 친족 간에 벌어지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에 의한 경우보다 친한 사람에 의해서 범행이 더 훨씬 자주 일어난다. 친족 간의 강간, 그럼 법정형이 기본적으로 7년 이상이에요. 원래 합의가 되고 그러면은 초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도 나오고 하거든요. 7년짜리 법정형이 가지는 의미는 합의가 되면은 한번 반을 깎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깎아줘봤자 3년 6개월이잖아요. 3년 6개월 이상 선고해야 되는 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못 붙여요. 집행유예를 붙이려면 3년 미만의 선고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돼도 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은 기본적으로 살아야 되는 범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 영상을 참고하셔야 돼요. 특히 애들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꼭 제 영상 보셔야 돼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영상을 본 사람은 즉각적으로 대처가 가능하지만 이 영상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를 완전히 훼손시킬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잘 참고하셔서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하시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지만 혹시 일어났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